안녕하세요. 메디움 천안요양병원 한방재활학과 전문의 신현태 원장입니다. 오늘은 일상생활에서 흔히 적용해 볼 수 있는 간단한 경혈지압법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이런 지압법은 제가 국가대표 배구팀 팀닥터로 활동을 할 때도 많이 활용을 하게 되는데요. 진료실에서 선수들을 치료할 때는 많은 치료도구를 활용할 수가 있지만 경기 중에 갑자기 선수들이 부상을 당했을 때는 지압을 이용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증상을 해소하는 데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운동선수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일상생활에서 아주 손쉽게 이런 경혈지압법들을 활용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지압은 우리 몸의 특정 부위를 지단 혹은 지복 또는 손날 등을 이용해서 압박해 줌으로써 통증 등의 이상 증상을 해소하는 방법입니다. 지단이라면 여기 손가락 끝을 말하는 것이고요. 지복은 여기 지문 있는 곳, 그리고 손날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주로 지복 부위를 많이 이용하게 됩니다. 지압을 적용하는 부위는 한의학에서 말하는 경혈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경혈의 개념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면요. 경락이라는 표현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경락은 한의학에서 말하는 기의 흐름의 통로라고 할 수 있는데요. 경락을 경부선, 호남선, 철도에 비유한다면 경혈은 그 노선상에 있는 여러 곳의 기차역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경혈은 경락상에서 기의 흐름이나 정체 등이 가장 잘 관찰되는 곳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흐름에 이상이 생겨서 통증이 생겼을 때 가장 민감하게 통증이 느껴지는 부위이기도 한 거죠. 또 경혈을 자극을 잘 해주면 통증이 나아지고 불편하던 증상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즉 진단의 포인트가 되는 지점이기도 하고 동시에 치료의 포인트가 되는 지점이기도 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깨가 아프다 가정하면요.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우리 손은 통증 부위를 움켜쥐기도 하고 또 누르기도 하고 비비기도 하는 등 여러 가지 형태의 자극을 주게 됩니다. 그렇게 자극을 해주면 증상이 일시적이나마 회복되어서 가볍게 느껴지기도 하죠. 바로 그 민감한 통증의 부위, 주무르고 비벼서 통증이 나아지는 그곳을 경혈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오늘은 이런 경혈점 중에서 낙침의 아주 효과적인 포인트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자, 낙침이 뭐냐?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갑자기 목, 어깨가 뻐근하고 또 심하면 목이 굳어져서 돌아가지 않는 겁니다. 이것을 한의학에서는 낙침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목을 움직이는 근육 중의 일부가 굳어져서 수축 이완이 잘 안 되면서 움직이려고 하면은 통증이 유발되는 그런 증상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갑자기 목이 움직여지지 않는다. 일어나기도 힘들다. 굉장히 당황스럽겠죠. 운전하는 거 굉장히 불편합니다. 대부분 피로가 누적된 근육이 굳어지는 것이 주된 원인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 지압점 두 곳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부위는 수삼리혈입니다. 자, 제가 팔을 좀 걷을 텐데요. 팔을 굴곡하시면 팔꿈치 관절에 접히는 주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주름의 끝부분을 곡지혈이라고 합니다. 곡지혈은 여기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곡지혈에서 아래쪽으로 손가락 4마디 정도 이렇게 떨어진 부분을 손가락 끝부분으로 지긋하게 누르면 아주 민감한 통증 부위를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를 수삼리라고 하는데요. 이 수삼리혈을 자극을 해주는 것이 낙침의 회복에 도움이 많이 될 수가 있습니다. 목이 아픈 쪽이 만약에 왼쪽이라면 왼팔에서 찾으시면 되고요. 오른쪽이라면 오른팔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지그시 눌러서 민감한 부위를 찾으시고 나면 그 부위를 약간 아플 정도로 10초 정도 강하게 압박을 해줍니다. 본인이 직접 하기가 힘들다면 옆에 다른 분께 부탁을 해서 눌러달라고 하면 더 효과적입니다. 자, 압박을 가한 상태에서 마사지를 하듯이 전후좌우로 약간의 움직임을 더해주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렇게 10초 정도를 누르시고 나서 목을 움직여줘 보세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놀랍게도 10초 만에 그 자리에서 바로 목의 움직임이 가능해집니다. 자, 믿기 어려우시다고요? 한번 해보시면 바로 그 효과를 확인할 수 있으실 겁니다. 사실 갑자기 목을 움직이기 힘든 상황은 급성 목 디스크 파열과 같은 심각한 경우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서도조차 어느 정도는 효과를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수삼리혈을 지압해 주는 것만으로 10명 중에 8명, 9명은 그 자리에서 개선이 됩니다.
간혹 이것만으로 개선이 안 되는 분들도 있기는 한데요. 비교적 증상이 심해서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경우는 앵문혈을 추가해서 지압을 해주시면 나아질 수가 있습니다. 자, 앵문혈은 다른 이름으로 경통혈이라고 할 만큼 목의 통증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앵문혈은 주먹을 쥐셨을 때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중수골뼈의 도드라진 이 부분, 요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가볍게 주먹을 쥐시고 네 번째, 다섯 번째 도드라진 부위를 확인하시고 그 사이를 눌러서 민감한 부위를 찾으시면 되는데요. 앵문혈을 자극하실 때는 조금 강하고 깊게 해주시는 것이 좋아서 손가락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제가 가지고 나왔는데요. 젓가락입니다. 이런 젓가락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은 먹는 부분이니까 손잡이 먹는 부분 말고 손잡이 쪽 부분을 이용을 해서 약간 강하게 자극감이 느껴지도록 10초 정도 깊게 눌러 주십시오. 자, 앵문혈은 아픈 쪽을 왼쪽 목이 아팠을 때 왼쪽 앵문혈을 자극을 해도 효과적인데요. 아픈 반대쪽을 자극하는 것이 조금 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한쪽 목이 아플 때 반대쪽 앵문혈을 자극해 주시는, 물론 양쪽을 다 모두 자극해 주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수삼열과 마찬가지로 자극을 하고 목을 움직여 주시면 목이 한결 가볍게 움직여지는 것을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갑자기 목이 굳어져서 움직이기 어려우실 때 꼭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덧붙이면 수삼열이나 앵문혈을 이용해서 목의 움직임을 제한하는 근육의 긴장을 풀어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평소 피로가 많이 누적되었고 스트레스가 많으신 상태에서 이런 이상이 생기는 거거든요. 다시 증상이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로와 스트레스, 또 자세 이상, 이런 근본적인 유발 원인에 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꼭 한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압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목의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분명히 심각한 상황을 의미하는 거겠죠. 이런 경우는 방치하지 마시고 반드시 빨리 병원에 가셔서 직접 한의사 선생님, 의사 선생님께 보이시고 적절한 검사와 치료에 대한 상의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